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온라인 셀러 대기라는 학교인 걸 제가 여기서 와서 봤어요. 청년 창업 스쿨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 할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뭐 2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잘 알고 시작하면 투자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은 워낙 주변에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덤비고 너무 덤벼도 문제지만 할까 말까 하고 주저하면 역시 비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찬스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살아있습니다. 박물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로직이 엄청나게 변해요. 제가 네이버의 변화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지 여러분이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 시장에 여러분들은 뭐 숟가락을 어떻게 얹으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드시면 돼요. 숟가락을 드는 방법, 내가 어디에다가 숟가락을 낼지, 그리고 소축세를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 이런 고민만 하시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릴 거냐면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화해서 자료 드리고 단톡방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다 자료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 다 있거든요. 연락 주시든지 교육 담당자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저하고는 연락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은 소통하면서 쇼핑하는 온라인 마켓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왔고 여러 사람들을 소위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는 나이가 더 드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혹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등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싹이야, 씨앗이야? 씨앗.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스마트 스토어 하셨어요? 어떤 거? 역시 씨앗? 새싹이에요. 그럼 200만 원 이상은 팔았네, 3개월 이상?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지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네. 그러면 상당히 뭐를 거기서 가장 많이 팔았어요? 3개월에 200만 원 이상 팔아야 새싹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새싹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한 번만 되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지금 막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가 너무 비싸요. 올려도 나타나지도 않아. 노출도 안 돼.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하고 있어요. 45만 명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얼굴을 내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막차고요. 거의 대부분 그동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했던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막차입니다. 거기 이제 뛰어들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꽉 쥐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대기업이 온라인을 타고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삼성, LG 큰 기업들은 온라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다 들어왔어요. 국내 100개 기업 모두가. 온라인 판매를 안 하면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전부 대기업이 달라졌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3, 4년 전에 동네 우리들끼리 싸웠을 때는 제가 닭가슴살 1등하고 싸웠거든요. 1등 했어요. 몇 년 동안. 지금은 1등 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거든요. 1억 5천 내지 2억을 광고비로 내야 제가 1등을 유지해요. 그럼 그 시장을 제가 아까 닭가슴살 얼마 판다고 그랬죠? 1년에? 제가 한 50억에서 60억, 70억 팔거든요. 그런데 광고비를 1억 5천 쓰면 제가 망할 거예요? 안 망할 거예요? 망하죠. 3, 4천을 쓰고 50억을 벌면 투자할 만 하겠지만 1억 얼마, 2억을 쓰면서 50억, 60억밖에 못 파는데 그 돈을 투자했다가 저희 망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1등 했던 닭가슴살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올해 초에 빠져나와서 지금 광고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선수도
1년에 50억, 60억씩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도 온라인에서 자리를 비껴주는 방법. 그리고 다른 시장을 찾아요. 물론 온라인 되지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블루오션 마켓 또 대세가 될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셔야 되고 이제 언택트 시대는 위드 코리아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 지금 시작하셔도 참 좋다. 2달 먼저 시작하면 2년을 앞서갑니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안 적으셔도 지금 제가 보이스하고 더 화면하고 같이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적는 것보다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적는 게 습관화돼서 이게 내 하는 일인데 못하게 하지 마 그러면 하세요. 하셔도 상관없는데 단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저거를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안 적으면 안 되지. 그건 안 하시고 다 드린다는 말씀 편하게 해서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트 시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 어떻게 하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묶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백억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 누가 나왔냐면 김혜수가 나오고 도인성이가 나오고 수백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여러분들 최근에 광고 시장에서 보신 적이 있었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 네. 맞죠. 아시는 분. 저분은 이미 이웃 시장을 다녀오셨던 분이라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온라인 명품 시장. 3년 전, 4년 전에 누가 TS 샴푸 나와서 샴푸를 주단하게나 아모레에서 팔던 샴푸를 일반 내서 팔고 이런 전문화된 상품을 만들어 놓던 그때 누구 있어요? 타임표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 나와서 했죠. 그 다음에 그걸로 한 3년 전 더 올라가면 누가? 유승용이가 뭐 들고 나왔어? 철가방 들고 나와서 뭐 했어요? 배달이면 기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죠. 뭐냐면 트렌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입니다. 단순하게 광고가 아니고 이게 온라인 시장이나 우리 특히 누구? MZ세대. 이 사람들의 그것은 어떻게 이 누구예요 이거? 네, 김희애입니다. 김희애 나서 하더니 이제 얘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반란이라고 누가? 김혜수가 윙크 탁 하면서 나타나. 그리고 이 시장을 지금 반란이 새롭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캐치, 스마일 펜저스, 트랩이 지금 5, 6개 정도 회사들이 거의 득자사자 300억, 200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잡으려고 왜? 이제는 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냐는 얘기죠. 이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은 샤넬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이나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팔지 않고 그 직원들, 샤넬 직원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고객이 오면 의자 갖다가 우아하게 앉아서 1대1 면담했어. 근데 지금 뭐해? 송장 뽑아서 송장 붙이고 있어. 왜? 오프라인으로 안 나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2,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도 반품이 되고 교환이 되고 현지에서 직접 날라오는데 왜 여기서 사냐고. 언제 나오는 것도 모르는데 현지 프랑스에서 직접 베르사체가 날라오고 거기서 직접 통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언제든지 내가 물건이 안 맞으면 2,500만 원, 3,000만 원도 반품이 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 세들은 주머니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으면 100만 원을 빌려서 사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우리 패턴하고 전혀 다른 패턴이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패턴들입니다. 재작년에 2년에 코로나19 때 제일 많이 팔린 아이템이 뭐냐면 제일 비싼 것 중에서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왜? 돈은 쓸 게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좋은 차를 거의 샀어요. MZ세대들의 소비 패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패턴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써보니까 좋아. 그래서 이걸 뭐가 뛰어난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성비가 뛰어나죠. 그런데 그것도 플러스해서 써보니까 너무 매력있어. 그리고 내가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알아봐줘. 그걸 모르고 무신비? 가성비 다음에 나왔던 게 있어요. 가심비. 그런데 이제 MZ세대들은 가성비에 이어서 가심비에 있어서 가잼비를 따집니다. 가잼비. 얘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즐기고 논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그 상품이 놀고 그 플랫폼이 내가 노는 지역이 되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서 놀고 가요.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젠비라는 신조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김혜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던져주는지. 비공개 동영상으로 바뀌었나요? 네가 안 본다고 내가 안 보겠습니까? 보는 방법이 있죠.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응?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반란 안 깔고 뭐해? 반란. 이게 지금 김혜수를 내세워서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하는 키워드가 모든 새로운 쇼핑몰의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였었냐면 여러분들 일본이나 그 신사의 나라 영국도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뭐 있었어요? 사재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 CJ 택배 아저씨, 로젠 택배 아저씨 있잖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반드시 갖다 줬잖아. 휴지를 지키든 물을 지키든 우리는 절대 씩씩한 아저씨들이 다 배달을 해줬기 때문에 물을 사줘야 될 필요가 없었고 휴지를 사줘야 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그 시스템, 우리 문화가, 우리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물하고 음료수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사재기가 없었는데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는 영국도 사재기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아주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됐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문화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하는 패턴에 뭐만 얹어야 돼? 숟가락을 얹으시면 돼요. 그 숟가락을 어떻게 얹으냐?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단톡방에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같이 담아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불경기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 뭐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시장도 무슨 놈 손님이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25%에서 30%는 전 세계적으로 다 성장했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어요. 왜? 오프라인은 점점 장사가 안 되지만 온라인은 점점 장사가 잘 됐거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예를 보면 네이버가 2019년도에 21조를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 게. 지마켓이 12%, 옥션하고 지마켓 이게 3위야. 그 다음에 쿠팡이 13%, 17조 정도 조금 좀 지마켓보다 조금 더 팔아서 2위. 네이버가 1위. 그리고 11번가가 4위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았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2019년도에 온라인 이때 그러고 바로 뭐 생겼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 가서 클릭하면 네이버에서 클릭하면 어디로 데려가요? 쿠팡으로 데려가잖아. LG TV라고 분명히 내가 네이버에서 클릭을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 UMF로 데려가요. 네이버를 클릭했는데 녹색 창을 클릭했는데 다 어디로 자기 사이트로 데려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이트에만 올려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네이버에 다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삼성도 LG도 이제 명품도 2,500원짜리 2,500만 원짜리 샤넬도 크리스탈 여러 가지 가방도 네이버에 광고를 안 하면 물건을 못 파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이버의 초록색 창에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품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 하루에 네이버에 가서 기사를 보든 뭘 보든 클릭을 하는 검색 건수가 6천만 건 하루에 평균. 그 중에 쇼핑에 가서 상품을 검색하는 건수가 600만 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6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파는 상품이 대표님의 상품이 스마트에 올린 상품이 그 중에서 10개, 5개, 2개가 걸려야 내 상품을 팔아요. 그런데 그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6천만, 600만, 60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스마트 스토어에 하루에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사? 1명이 사는 거예요. 1000명이 들어오면 10명의 물건을 사요. 그리고 10,000명이 들어와야 하루에 100명한테 물건을 판다는 구매 전환율. 그걸 바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논리가 온라인에서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보시면 지난 3월달에 스마트 스토어를 10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하분들은 애들이 웃기는 게 어떤 거냐면 네이버는 돈 버는 게 그렇게만 버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벌어요. 물건을 팔아서도 벌지만 광고 수익으로 아까 제가 닭가슴살 1,000원짜리 파는데 광고비가 4,900원,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고비가 엄청나요. 그리고 아까 쿠팡이 광고 네이버에 대해서 클릭해서 쿠팡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쿠팡이 네이버에다 얼마 주면 3%예요. 삼성 클릭해서 삼성에 가서 사도 네이버에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삼성이 네이버에다가 3%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네이버가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요. 지금 대표님 그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물건 팔면서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겁니다. 그 해외 직구예요. 클릭하면 네이버가 3%씩 그 물건 값을 그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준 값으로 3%씩 광고비를 받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네이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이버는 후발주자입니다. 카카오하고. 전에 위메프 이런 데가 훨씬 오래 했었던 인터파크 같은 데가 이베이가 훨씬 오래 했던 온라인 시장인데 네이버가 검색 시장을 잡으면서 크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에 5, 60억 파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을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회사가 돼버려요. 크게. 전부 다 어디? 제가 닭가슴살을 광고비를 4,900원, 5,000원 내야 광고를 한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BHC가 광고비를 쓰고 있고요. 하림이 광고비를 내고 있어요. 저희는 60억 파는데 걔들은 얼마 파냐면 2,600억, 7,000억을 파는 애들. 감히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걔들은 6천억을 팔으니까 또는 1,000억을 팔고 200억을 팔으니까 3,000원, 4,000원 내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광고하는 키워드잖아요. 광고를 하려면 뭘 잡아야 돼? 키워드를 잡아야 되죠. 그 키워드를 돈 주고 BHC, 하림, 아임닭, 랭킹닷컴 애들이 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데 걔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광고를 낼 수 있잖아요. 수익이 올라가야 됩니다. 광고 세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 많이 넣으면 1등이야. 여러분들 성형외과 광고가 클릭 하나 하면 병원 간 적도 없고 병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광고비가 통장에서 얼마 빠지죠? 35,000원, 5만원 빠져요. 보기도 않았어. 클릭만 했는데 통장에서. 그 원장님 통장에서 빠져요. 근데 그 원장님은 왜 그 광고를 해요? 하나 깎고 가면 500만원 받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 깎으면 500만원 받으니까 5만원 투자할 만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즉 광고 대비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익성을 많이 남기는 데는 그렇지만 저희가 닭가슴살 하나 팔아서 원가 해봐야 790원 그거 960원 1,000원에 팔아야 2, 300원 남아서 우리 40명 직원하고 나눠 먹고 사는데 4,000원, 5,000원을 광고비를 내야 되는 현상이 돼버릴 때 어떻게 광고하겠어? 포기해야죠. 거기서 같이 이게 뭐가죠?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온라인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변해요. 왜? 대기업이 물건을 팔 데가 없고 물건을 파는 방법이 없고 네이버에 물건을 올려야 팔으니까 전부 네이버로 들어와서 고개를 내밀고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점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도둑놈의 새끼들이 우리 때문에 컸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키워준 거거든요. 지금까지. 짧은 1, 2년 안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버리고 그쪽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보세요. 온라인에 스마트 스토어에 저기 SME가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버 이 친구들이 네이버의 시스템이 SME의 경쟁력이 됩니다. 즉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됩니다 하고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판을 벌린 가격 42만 개라고 했는데 약 45만 개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기는. 자, 그런데 한 달에 월 1억 이상 파는 사람이 4천 개밖에 안 돼요.
45만 개, 42만 개라고 쳐더라도 42만 개에서 4천 개만 월 1억을 팔아요. 나머지는 얼마 파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제자 수가 2천만 명,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독식을 했냐? 숫자만 많지 4천 명이 다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4천 개의 업체, 큰 업체들이 다 독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삽시다라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얘들도 똑같이 네이버가 똑같이 이런 몰인데 얘들도 돈을 얼마로 들었냐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들과. 그리고 지금도 몰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와서 물건을 파셔요. 여기다 오면 수수료를 적게 받고 합니다. 누가 가야지. 이거 한다고 네이버 같이 만든다고 얼마를 썼냐면 110억을 썼어요. 이거 하나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잘 만든다. 잘 만들면 뭐해?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만들기만 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이버 같은 전략도 없고 네이버 같은 이런 트렌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누구 돈으로 국가 세금 가지고 만들어서 잡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세 곳 중에서 한 곳은 1원도 못 팔았어요. 지금도. 거기에 점포가 만약에 3개씩 올리면 두 곳은 1,000원, 2,000원 얼마나 판 적이 있지만 한 곳은 아예 제로. 물건을 산 적이 없어요. 자, 그 사이트가 바로 여러분들 이름도 찰나는 이 사이트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이 삽시다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품들을 쫙 진열해놓고 팔아요. 그런데 처음 봤죠?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네이버 같이? 처음 봤죠? 홍보할 줄 모르고 고객들이 사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만들어만 놨고 입점을 해서 입점만 하라고 했지 고객들이 여기 와서 사야지. 안 사잖아. 그러면 이게 거창하게 만들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이거 하면 뭘까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자, 이게 소위 얘기하는 관주도의 그동안의 행사는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가가 없어요. 여기 입점해봐야 저도 여기다 입점을 해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 이거 관리하는 비용.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물건 팔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노력하느니 뭐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안 입고 와도 거기다가 얼굴 내밀어서 자꾸 어떻게 왜 거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팔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아까 스토어에 몇 명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제가 42만 명, 45만 명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 57.8%는 200만 원도 매출이 없어.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월 200만 원 팔아요? 못 팔죠. 그게 60%예요. 58%. 나머지 11%가 5천만 원 이상 팔아요. 아까 1억 이상 파는 사람 몇 명 4천 개라고 그랬죠. 11%가 5천 정도 팔아야 소위 비즈니스를 한다. 쇼핑몰로 오냐. 그래야 직원들하고 일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200만 원도 못 파는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청년 창업하면 뭐 가르쳐?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만들어 가르치고 있죠. 지금 아직도. 그게 그렇게 가르쳐가 아무 소용없어. 왜? 안 팔리는데? 사람 최적화하고 뭐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야 물건을 못 팔아요. 못 파는 시장을 자꾸 가르치면 뭐 하냐고. 파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이제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 여기다가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남의 장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이 2개 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근데 어느 장이 더 장사가 잘 되면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큰 시장이라 거기만 나가라 그러면 거기다 밥 한 그릇 사람 안 오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파는 줄 알고 너무없이 지자체마다 전부 라이브 커머스 한다고 난리야. 지역.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LG 헬로비전에서 황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황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황강이가 LG 헬로비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기장리 역을 팔았어요. 기장군 축제에 가서. 근데 무려 5만 명이나 들어왔어요.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5만 명이 들어와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5만 명 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5만 명이 들어왔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어. 100만 원도 못 팔았어. 근데 걔가 받아간 돈이 얼마? 700만 원. 그 다음에 그거 방송 찍는다고 텔레비전 놈들이 가져간 돈이 2,500만 원. 그거 준비한다고 들어가서 500만 원. 즉 3,500만 원, 4천만 원 투자해서 비장군에서 투자한다고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해놓고 실질적으로 상인이 팔은 돈은 얼마? 100만 원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야죠.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 많이 파는 애들은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이 세워야 되는데 황강희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야? 20대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임신해서 애 낳고 나면 살 미역 통째로 파는데 거기서 사겠어 그거? 대상 상품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그날 기장군수가 잠깐 나와서 뭘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줄 때 기장군수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 돼. 걔가 돈을 내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30대 주부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 제일 매출이 높은 시간이 몇 시냐면 그렇죠. 밤 10시야. 애들 다 재우고 머리 아프고 한 잔 먹고 들어누워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던 놈 다 이제 큰 놈도 속대기는 놈 하나 있잖아. 맨날 술 먹고 들어. 그럼 자기 시작했어. 주부가 혼자 편하게 애도 자고 그놈도 자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 10시 넘어서야 그때 제일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높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미역을 팔든지 뭘 팔든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맞춰서 파는 게 잘 팔리는 방법이지 10시 30분에 군수님이 시간이 되고 얘가 시장님이 시간이 되고 도지사님이 시간이 되니까 그때 방송을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방송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침 6시 7시면 누가 많이 일찍 일어나세요? 나이 드신 분 많이 일어나 무릎 쑤시는 양반들 내복 팔고 무슨 관 팔고 건강기능식품 살면 그때 60대 70년 양반 다 먹는 양반 일찍 보거든. 일찍 놀아서 그때 해당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시간이 있고 대상이 있거든요. 홈쇼핑에서도 다 그거 보고 시간 편성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맞춰? 기관장 스케줄에서 맞춰서 방송을 하니까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좋아요 9개 받고 좋아요 7개 받고 매출 제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에 기획을 잡지 않으면 하면 뭐예요 그게? 결국 국민 세금만 쓰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전시행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기자분 계셨을 때 기사 써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쓰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잘릴 수가 있거든. 자, 국내 시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이버 저러는데 네이버밖에 없어? 딴 데 없어? 그래서 제가 딴 데 얘기 좀 해보려고. 네이버 아니면 딴 거 해보면 되잖아. 그런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10년 동안 양판점으로 엄청나게 국내에서 유통에 삭스리를 했던 게요. 우리 이마트 때문에 누가 프랑스에 뭐라고 하는 혹시 아세요? 까르푸 들어보셨죠? 까르푸가 깽 하고 갔어요. 우리 독특한 이마트나 이런 그 유통점 판매 구매 소비 형태 때문에 까르푸가 명함도 못 내밀고 들어와서 철수하고 갔거든요. 그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작년에 100개가 문을 닫았어요. 2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전국적으로. 왜? 이제 오프라인 장사 안 되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온라인에서 물건 사니까. 물도 이제 홈플러스에서 안 사고 배달시키잖아, 온라인으로. 그럼 집 앞에다 갖다 놓잖아, 물. 생수도 하다못해 제일 불편한 그것도. 그러니까 점점 롯데마트, 이마트 매출이 줄어들죠. 방법이 있어요. 문을 닫아서. 그래서 200개 문 닫았어요.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업체가 롯데월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뭐를 했냐면 홈쇼핑, 롯데닷컴, 하이마트 7개사를 전부 합해서 롯데온이라는 온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전을 2020년도에 도전을 해봤어. 그런데 역시 깨갱! 어떻게 깨갱이냐? 온라인을 잘 모르니까 보세요. 1203억 2020년도에 2019년도에 455억을 덕자를 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마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저렇게 롯데온을 만들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시장을 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롯데가 안 되니까 무슨 시장을 노리냐면
버티컬 커머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쇼핑몰로 바꿉니다. 바로 뭐냐면 중고나라를 인수를 해요. 중고를 거래하겠다. 왜? 이게 5조 시장이에요. 지금 네이버가 또는 다른 데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거기서 괜히 고개 내밀고 있어봐야 물건 안 팔리니까 중고나라를 인수를 해서 중고나라를 지금 쉽게 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 아시죠? 혹시 나 당근마켓 깔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1조 시장이에요. 국내에 굉장히 그래도 지역 로컬, 하이퍼 로컬 마케팅으로는 당근마켓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나중에 두 분도 당근마켓 해보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롯데가 중고나라를 인수를 하고 중고마켓을 도전을 합니다. 이게 자기들을 살 길이니까. 그리고 누구를 데려왔냐?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에 있는 나영호 부사장을 온라인 쪽에 중고나라를 인수하면서 지금 데려와요. 지금 그전에는 아까 제가 지마켓하고 이베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누가 인수를 했어요? 신세계가 인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쿠팡, 이제 이베이는 없어졌고 신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쓱 있잖아요. SAD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 삼강구도로 재편됐고 롯데는 아직 깨갱깨갱 하고 있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롯데가 이직했어요. 서울 경기에다가 4시간 배송. 여러분들 마켓컬리 아시죠? 여기 남해 마켓컬리 주문하면 옵니까? 와요? 마켓컬리 가입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여기 남해 와요? 와, 남해는 저 부산 사는데도 마켓컬리 안 와요. 안 와요. 마켓컬리가 배송해주는 지역이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저 부산 북구 살아요. 근데 마켓컬리 신청했더니 당신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산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서울 경기하고 제주하고 남해를 그러네요. 남해가 아주 훌륭한 지역인가 봐요. 자, 저 남해 들어온다니 처음 들었어요. 마켓컬리가 이렇게 지역의 로컬 이렇게 뭐냐면 물류센터가 있어야 물건을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 경기 4시간 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서울 경기에서 무조건 주문 들어오면 아까 같이 7개 마트에 또는 롯데온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4시간 동안 배송을 해줘요. 왜냐하면 롯데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롯데 여러분들 하면 뭐예요? 백화점 생각나고 그 다음에 롯데 칠성 음료 생각나고 주로 그로서리 식음료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패션이라는 쪽 이래서 이쪽에 강화시켜서 4시간 배송을 가지고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결국은 뭐예요? 유통이거든요. 마켓컬이나 쿠팡이 자리를 잡았던 건 이유가 새벽 배송이나 총알 배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따 쿠팡 얘기는 제가 다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롯데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서 4시간 배송으로 지금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아까 이제 3강이 됐다고 그랬죠. 네이버, 쿠팡, 신세계. 그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롯데가 거기서 끼어서 이베이를 살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현금 동원력은 롯데가 제일 많습니다. 껌파라는 애들이에요. 원래 걔들 껌팔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 껌 팔고 이런 그 현금으로 많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딴 데 비해서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홍우등도 뺏어 먹는 놈들이잖아요. 그런 놈들이. 자, 신세계가 정용진하고 해서 원래는 네이버하고 같이 이베이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세계가 아니야, 나 혼자 먹을래. 그래가지고 이베이가 얼마를 요구했냐면 약 4조 5천억에서 5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세계는 3조 5천억을 제시를 했고 롯데는 2조 9천억을 제시해가지고 신세계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올해는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3강 태제로 재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들만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까 걔들은 뭐 누구예요?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죠. 마이너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이 온라인의 마이너도 누구 부럽지 않아요. 자, 누구예요? 네이버나 쿠팡이 안 무서운 마이너가 누구냐? 여러분들 혹시 무신사 아세요? 무슨 회사죠? 그게 무슨 회사? 패션 회사입니다. 네. 젊은 애들한테 무신사가 네이버에서 옷 안 사고 딴 데서 옷 안 사고 무신사에서 옷을 사요. 거기서 놀고 가요.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무신사를 놀이터라고 얘기해요. 옷 파는 가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트렌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법인데 여기 보면 누구예요? 올리브영 아시죠? 거의 여성분들은 올리브영 모르시는 분이 없죠. 사람들이 보이는 백화점이나 입구, 쇼핑센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가게고 올리브영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온라인의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를 보시면 무신사를 제가 아까 그랬죠. 무신사라고 쓰지만 놀이터라고 한다. 무신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버드 후드티를 파는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못 갔대만 그 프라이드를 느껴보라고 후드티를 하버드 글씨는 샀습니다. 이런 그 상품 구매력 같은 것들 얘기가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트렌드가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옷을 사고 팔면서도 그 얘기가 여기서 놀고 있는 게 바로 무신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런 브랜드에서 온라인을 판매해서. 자, 여러분들 혹시 지그재그라고 아세요? 지그재그가 카카오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패션 회사거든요. 패션 플랫폼이에요. 그냥 옷가게 뭐 하는 거야? 한 옷가게를. 그래서 사람들이 봤는데 카카오가 그걸 1조에 인수를 했어요. 거기 대표 모델이 윤여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온라인 시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지그재그 5년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눈이 뜨기 시작한 지 갑자기 이렇게 커서 무신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그재그도 1조 원의 기업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커버리는 게 온라인 시장이에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데가 온라인 시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박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게 온라인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박으로 가는 중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아까 롯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고요. 11번가도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1번가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요? 4위. 자, 여러분들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이 전 세계에 12개 국가에서 1등을 하는 나라입니다. 쇼핑몰. 단지 우리나라에 오면 깨갱해요. 아까 까르푸 깨갱 하듯이. 왜? 우리는 네이버가 꽉 쥐고 있어서 아마존이 4번을 도전을 했어요. 지사를 만들고 단독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직접 돈을 투자했어요. 11번가. 그리고 11번가하고 손을 잡고 지금 11번가 아마존이라고 사이트가 여러분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아니라 11번가 아마존이라고 쇼핑몰이 개점을 해서 거기 가서 딱 들어가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좋아했던 국제시장에서 파는 초콜릿도 거기서 팔고 그 다음에 뭐죠? 영양제 이런 것도 팔고 그런 사이트로 미국에서 사는 소위 얘기하는 양과자도 팔아. 그런 사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뭘 바라보고 달라들었냐? 바로 아까 중고 시장이 우리나라가 얼마라고 그랬죠? 시장이? 제가 아까 5조라고 말씀드렸죠. 해외 직구 아까 우리 대표님 하셨다고 그랬죠. 해외 직구 시장이 4조 시장이에요. 1년에. 이 4조 시장을 먹으려고 아마존이 11번가고 손을 잡습니다. 이 4조를 잡으려고.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11번가와 아마존이 하는데 그 중에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앞으로 무인 점포가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하고 모시고 살면 꼭 그 어르신들 맥도날드가 됐든 버거킹이 됐든 하다못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시는 방법이든 기차표를 사시든 여러분들 키오스크 아시죠? 그거 쓰는 방법 가르쳐드려야 돼요. 절대 사주지 마세요. 모시고 가서 엄마 한번 해봐. 눌러보라고. 시켜줘. 한 번만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분들이 왜 이거 못 누르냐고 시장 조사를 했대. 그 의견 설문조사를 했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 건드려서 이 기계 고장날까 봐서 못 건드는 거예요. 가장 검다는 게.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잖아. 건들면 부서지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 그런 심리가 있어서 못 건드려요. 즉 뭐냐면 그런데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10시 넘으면 전부 무인점포로 바뀌어요. 이제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무인점포. 그때 이놈들이 그거 해먹으려고 들어와 있거든요. 보안 시스템, ATT 이런 거, 아이디 캡스 이런 거. 이런 시스템하고 통신하고 누구예요? 이거 11번가가. SK텔레콤이잖아요. 통신회사하고 같이 손잡아서 이거 통신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손을 잡고 아마존이 같이 전국에 있는 통신을 기반으로 진출을 해서 보안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결제까지 연결해서 키오스크로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네들은 시간 지나면 이제 콜라 하나
우유 하나 못 사 드세요. 안 써보시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시면 절대 사주지 마시고 한 번만 손 덮고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가서 콜라라도 사주 직접 당신이 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나중에 갑자기 당신이 혼자 물 한 잔 듣고 싶어도 못 드시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먹을 게 많으니까 아마존이 우리 한국의 11번가를 손을 잡는 이유가 통신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SK 가입자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다. KT 가입자, LG 이렇게밖에 없어요. SK가 더 많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SK 가입자예요. 그럼 SKT 가입자는 뭘 써? OK 캐시백이잖아. 그걸로 사람을 묶어놓을 거거든요. 그걸로 계속 사람들을 묶어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죠. 이게 바로 11번가 아마존 지금 쇼핑몰입니다. 아까 제가 같이 삽시다 보여드렸죠. 필요 없는 거 많잖아. 여기는 바로 물건 사게 나오잖아. 미국에 싱글 해머 이거 수도꼭지 사고 이거 살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놨잖아요. 물건 파는 사이트지 홍보하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볼까요? 지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11번가 아마존. 예, 보시면 여러분들 평상시 미국 거 그러니까 봐왔던 꼬마가 하는 거 신발 요거 땅콩 옛날에 미국 가게 양놈 가게 양키 가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가게에서 몰래 팔던 국제시장 외국 상품 파는 데서 그렇게 팔던 그런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었던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만 만들어놨냐? 이제 바로 여러분의 상품을 여기다 11번가 얹으면 미쿡 아저씨가 여러분의 상품을 영어로 번역돼서 한국 상품을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어요. 즉 11번가의 상품을 미국에 있는 상품을 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상품을 올리면 미국에도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번역하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할 때 한 장으로 포토샵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고 저는 항상 가르쳐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하고 모든 데는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하면 일본 갈 때는 사진 나오고 일본만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일본만 나와요. 미국 가면 여러분이 올린 상품이 미국 가면 사진 나오고 영어 나오고 사진 나오고 영어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들 페이스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필리핀 말 몰라도 들어가면 번역돼서 나오죠. 이런 시스템 모든 몰에서 자동 번역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 진출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따 유럽 가거든요. 이제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올리면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한국말로 상품 올리면 스페인에서는 사진 넣고 스페인어 보이고 사진 넣고 스페인어 보이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언어나 번역 이런 건 다 이제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 누가 해줘요? 사람이 번역하는 게 기계가 자동으로 번역해서 다 보여줘. 한글로도 보여주고 스페인어로도 보여주고 들고 가다가 카메라가 딱 되면 스페인어로 식당에 가서 메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한글로 다 보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보여주기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다 이게 미국 아저씨들이 파는 거야. 근데 뭘로 보여줘? 한국말로 다 보이죠. 자동 번역기로 해서 자동으로 다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장을 노리고 아마존이 11번가 손을 잡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번가 여러분들 상품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상품을 보실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11번가에도 나도 언제 손가락 하나 얹을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얘기가 꼭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LG에 요거 준비하는 부사장이 있어. 그 친구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반에 마케팅을 직접 진행을 했었거든요. 뭐 광고비는 계속 이 친구는 빠져나가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저와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잡고 국내에 상륙합니다. 수천만 개의 아마존 미국 판매 상품을 이제는 11번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사업자와 직접 제휴한 것은 11번가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더 편하게 글로벌 스토어를 즐기실 수 있을까였었는데요. 그 결과 저희의 결론은
고객분들이 11번가에서의 구매 경험 그대로 글로벌 스토어를 즐기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상품 검색부터 상품 정보 확인, 주문 정보 입력, 결제 등 모든 것들이 11번가의 쇼핑 환경 그대로 제공됩니다. 상품 정보는 물론 기존 아마존 구매 고객들의 상품 리뷰까지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도 관부가세와 배송비 등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바구니에 담긴 11번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도 동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품 규모와 편의성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11번가는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 중 한국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 국내 배송이 가능한 상품 등을 모아 11번가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도서 카테고리에는 수천만 권 이상의 해외 도서 상품을 가져와 11번가에서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번가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만큼 고객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외 직구 저희 11번가에서 경험하세요. 한편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1위, 쿠팡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현재 업계 4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이번 아마존과의 협업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좁힐 회심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11번가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어떻게 하면 나도 숟가락을 한번 얹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러고 애들이 무슨 공략을 하고 있냐면 바로 SK텔레콤의 가입자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구독경제를 부추기면서 우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삼성이 우주를 처음 팔아먹었고요. 키워드 광고에서 두 번째로 SK가 이걸 한번 보세요. 우주 패스라는 걸 만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주 패스 혜택 체크 바람. 로저, 누구론 헤딩. 우주 패스 길 카피. 누구론 100기가 무료 동영상, 사진, 문서 마음껏 저장할 수 있다. 아마존의 최대 출력. 아마존의 아마존 혜택과 해외 직구 무료 배송. 클리어. 11번가가 많은 아마존 상품이 금액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고. 대거팀 T우주는 금액, 횟수 상관없다. 아마존 만원 추가 할인 받고 11번가 3,000포인트까지 완벽하다. 다른 추가 혜택도 확인 바람.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웨이브, 티맵 등 원하는 혜택까지 하나 더. 저기 단물 9,900원이라고. 저기. 우주패 지구 착용 완료.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구독경제, 고객을 딱 묶어놓는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티우주. 자, 여러분들 구독경제를 우리는 옛날에 경험을 했어요. 동네에서 짜장면 집서 짜장면 10번 시켜 먹으면 뭐 줬어? 만두 갖다 줬잖아요. 커피숍에서 10번 도장 찍으면 커피 한 잔 더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 가야 되고 딴 데는 안 돼.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대표님 집에서 짜장면 먹고 여기서 고춧가루 사고 저기서 양말 사고 저기서 우산 샀는데 이 돈 모아서 딴 집 가서 딴 거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팔 건데 무슨 경쟁력으로 그걸 내가 아직 짜장면 도장 찍어준다고 만두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온라인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뭘 얹어야 돼요? 숟가락을 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워도 다시 한번 네이버를 보여드립니다. 왜? 네이버가 그래도 100명 중에서 75명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을 하고 물건을 사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해 먹어야지. 그 다음에 45명 정도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는데 아직 유튜브는 뭐예요? 검색 상품 구매 창이 따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게 흠이에요. 즉 커머스 기능이 바로 안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쇼핑에서는 네이버를 못 따는 이유가 네이버는 한 번만 사고 두 번 클릭만 하면 한 번 점검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13명 정도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8명 정도는 다음에서 검색을 한다. 자,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욕을 했지만 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했지만 그 네이버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걔한테 무엇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도 먹고 살 때 생긴다는 얘기죠.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스마트 스토어 안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보고 갈 일이 딱 하나 있어요. 1등이 네이버가 2등이 쿠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쿠팡 놈들은 우리한테 제가 오늘 전부 다 놈들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단순히 우리 등골을 뽑아먹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최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 누구한테 가냐면 여러분들 장사하실 거잖아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12%를 받아서 그걸 고객들한테 지네 이익 취하고 새벽 배송, 무슨 배송, 총알 배송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걔들은 결제를 언제 하냐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9일이죠. 26일이죠. 오늘 물건 팔면 돈을 언제 주냐면 3월 1일 날 줘. 그것도 40%만. 내 물건 파는 돈까지. 그게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쁜 놈들이죠. 얘기지만. 그래서 쿠팡은 아마존하고 그런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는 그래도 결제 수수료가 6%밖에 안 돼요. 쿠팡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팔잖아. 그럼 고객이 물건을 받았어. 그러면 구매 완료라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다음날 돈을 다 줍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이틀 만에 고객이 물건 받았어. 받자마자 물건을 받았다고 완료를 눌러, 구매 완료 인증을 버튼을 눌러줘. 그럼 그 다음날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그걸 안 눌러줬어. 그러면 7일이 지나서 8일 뒤에 나한테 돈을 줍니다. 네이버는. 2달 반 만에 40% 주는 놈보다 얼마나 착해. 우리한테는 제일 뭐예요? 판매 대금이 떼이고 안 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돈을 빨리 얘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닭가슴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돼지 내장이 5,000원짜리가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280만 원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참PD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안주해주는 PD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상품을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가 요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는데 첫날 280만 원 팔리더니 그 다음날 1,200만 원 팔리고요. 그 한 달에 얼마에 팔았냐면 저희가 2억 8천원치 팔았어요. 5,000원짜리를. 그래서 서부 경남에 살아있는 돼지도 잡았어야 됐어요. 돼지 내장이잖아. 물건을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페널티 먹고, 왜 배송이 늦으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물건이 이건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왜? 쿠팡에서는 11월 며칠 날 팔아서 4월 1일 날 돈 들어왔거든. 저희는 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 내장. 전국에 있는 이 서부 경남에 한 달에 돼지를 잡는 수량을 그때서 알았어. 6,000마리 잡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가 2개 나오고는 한 마리 잡아봐요. 고소리 감투랑 그렇게 섞어서 돼지 내장 그 5,000원짜리 만드는데 그럼 몇 마리를 잡았어요? 전국에 있는 거 다 수배해가지고 현금 주고 사서 배송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잘 팔려서 좋고 많이 팔려서 좋은 건 있지만 그 심리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 크게 남는 건 없었어요. 그게 온라인이에요. 갑자기 5,000원짜리 2억 8천원어치 팔리는 게 온라인. 그 한 명이 안주 먹으면서 멋있는 안주 이따 제가 시간이 나면 보여드릴게요. 그 방송 하나가 저희를 갑자기 모서리 감투 돼지 내장 5,000원짜리를 그렇게 팔도록 만들어준 게 온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까 40몇만 명 있다고 그랬죠? 얘들이 100만 명 만들어요. 소비자들. 그래서 전통시장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혜진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 일본 우리 카톡 있죠? 일본의 카톡이 뭐죠? 우리 카톡과 같은 라인이에요. 8,600만 명이 가입자예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야후재팬이라고 있어요. 6,700만 명이 가입자예요. 저 야후재팬의 사장 대표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손전이에요. 제일 좀 둘이 힘을 합해서 젯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혜진 대표가 일본 온라인 시장의 50%를 먹겠다고 5년 안에 먹겠다고 호언장담해서 일본을 건너가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다 상품 올리면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일본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지난
9월달부터 베타번 만들어서 10월 20일 날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수수료가 면제예요. 지금 여기 상품을 올리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서 블로그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나인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여기 URL 붙여놨죠? 보시면 차례대로 여기 들어가서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면 수수료도 공짜입니다. 올 3월달까지만 가입을 하면 17개월 동안 공짜로 하고 있고 거의 수수료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비싸요. 이게 한국 시장 잘 안 되잖아. 이쪽으로 진출해 보세요.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셔서 나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해본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하고 하면 똑같아요. 아셨죠? 이거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단지 회원 이렇게 일본말로 써 있는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내드린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냥 똑같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 이대로 가입하시면 되니까 이거 등록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아까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여기다 상품 올려보세요.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옷 같은 경우는 동대문 패션들이 그냥 지금 제출해주고 있어요. 그냥 배송까지 다 해줍니다. 국내 송장 붙여서 아까 얘기는 풀필먼트 한국에 보내주면 일본으로 배송 다 하고 결제 다 하고 내 통장에 돈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래도 착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돈도 빌려줘요. 5천만 원까지. 3.2%.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3개월 연속해서 100만 원 이상만 팔은 경험이 있으시면 최고한도 5천만 원까지 3.9%에서 9.9%. 중금리보다는 싸잖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갔더니 돈 안 빌려준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돈 빌려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 노무, 경영지원,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 무료입니다. 전국에 약 4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원해주고 있고 신청하시면 가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4번 내지 5번 시간 정해가지고 방문해서 1:1 멘토링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마트24. 여러분 주변에 이마트24 보셨죠? 전국에 7,300개가 있어요. 거기를 배송 기지로 네이버가 써요. 특히 신선식품은 이제 거기다 갖다 놉니다. 거기서 갖다 놓고 배송을 해줘요. 제가 저희 닭가슴살을 판다고 그랬는데 닭가슴살을 파주에서 한 달에 예를 들면 5,000개, 일주일에 500개씩 만약에 주문이 있다는 걸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빅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니네는 파주 이마트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한 달에 또는 그걸 2번씩 보관이 며칠 보관되면 그럼 냉동이면 1년 보관되니까 예를 들면 2,500개씩 2,500개씩 2번 갖다 놔라. 그리고 갖다 놓으면 배송 전부 다 여기서 해줘. 완전 네이버 장부 당일 배송 2일 배송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J하고 네이버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서 용인에 창고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아까 같이 미리 갖다 놓으면 어디서 배송해주고 반품해주고 여러분들 여성 의류가 반품이 제일 많거든요. 왜? 그냥 입으면 내가 분명히 66을 입을 것 같아서 샀는데 77 사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어보니까 영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옷을 반품을 하면 내가 잘못해서 구매를 잘못해서 반품하면 배송비를 누가 물어야 돼? 내가 물어야 돼. 근데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배송비를 누가 물어? 판매자가 물잖아. 옷을 찢어. 기스를 내. 그리고 하자가 있다고 반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반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온라인을 하다가 고객이 전화 오잖아. 그럼 반품하겠다 그러면 뭐만 손해보면 물건 다시 오잖아, 나한테. 고객한테 예를 들자면 그 배송비를 아끼려고 싸우거든요. 여자분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택배비야. 그 3,000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하고 싸우거든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거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내가 하루를 싸우면 내 인건비가 3,000원이고 그 사람하고 이틀을 진상 고객을 만나서 이틀을 싸우면 내 인건비가 이틀이 3,000원이야. 그리고 뭐도 나빠? 기분도 나빠. 그렇죠. 속도 상하고.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했나? 이 소리가 나오죠.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객이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고 고객이 시비를 걸면 어디를 하냐면 저는요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 돈도 못 받았거든요. 아직 돈 못 받았잖아. 그렇죠. 거기서 완료가 돼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세요. 쿠팡의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세요. 11번가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럼 그 고객이 할 말이 없잖아. 물건 거기 있고 돈도 거기다 내셨죠? 거기다 말씀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전화 끊을게요 하고 번호 알려줘. 번호 알려주고 끊으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하잖아. 전화가 잘 걸려 안 걸려? 전화 잘 안 걸려요. 어쨌든 한번 걸리면 또 뭐라고 나와? 정신근로자를 위해서 너는 말 잘못하면 너 처벌받고 앤서링 메시지가 쭉 나오죠. 그럼 릴레이스 다 되고 그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싸울 일이 없죠. 그 직원은. 그러니까 얘기 손님은 뭐라고 들으면 줘.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 고객하고 다이다이로 붙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온라인 하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진상 고객 한번 만나서 그거하고 계속 내 욕심, 그 친구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오기가 있잖아. 분명히 내가 잘해서 보냈는데 저거 살짝 찢어놓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괘씸해서라도 아니야 언니야 저거 괘씸해서라도 내가 싸워서 이게 그럼 나만 손해야.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네이버가 이렇게 CJ하고 그런 센터들을 다 만들어서 이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쇼핑몰 하시면 여러분들이 배송하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다 배송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젠 우리도 법이 통과됐어요. 이 법이 뭐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방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월마트가 때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방법 되는 중에서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서지역이죠. 캘리포니아 로라스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차를 타고 그 집에 갖다 줬죠. 주문이 들어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드론에 얹어가지고 주소 찍어줘. 네. 4분 만에 현지에 도착을 했어요. 25분 걸렸었는데 평상시. 주인이 스마트폰으로 연락받았어.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어. 물건 꺼내면 돌아오지. 이제 한 분이 집으로 배달 나갈 필요 없어. 그래야 요거 끝나게. 요거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분 음식 배달 나가면 한 사람 가게 비워주고 배달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배송비 2만 원 받고 이런 고민했잖아. 드론만 하나 사면 이제 해결됐잖아.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니까 두 분이 갑자기 비 오는 날 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안 나가도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류가 바뀌고 배송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고 있고요. 자, 그게 바로 풀필먼트 서비스예요. 지역에 아까 마켓커리가 지역에다가 배송을 하듯이 지역에서 거점이 있어서 이제 배송을 다 해주고 라벨링도 하고 반품도 하고 이거 다 처리해주는 시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결국은 그러니까 뭘로 바뀌냐면 이제 앞으로는 먹는 사람하고요 만드는 사람 두 개밖에 존재 안 해요. 중간에 유통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두 개체만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같이 소위 얘기하는 소매 이 개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자와 제조업과 소비자 두 계층만 됩니다. 왜? 나머지는 이런 유통. 드론에다 얹으면 얼마든지 가고 평양 옥류관 냉면을 이런 식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근마켓. 제가 진주의 진주성 바로 앞에 보면 옛날 우동집이라고 59년 왕신이 59년 부부가 아까 두 분이서 하시는 거 똑같은 메뉴를 파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제가 컨설팅하러 갔더니 뭐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까통만 할 줄 알아. 까통만. 다른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 59년 두 분이 부부가 59년생들이세요. 뭘 하겠어요? 사진을 찍을 줄 아냐니까 사진을 찍을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뭘 가르쳐 드렸냐면 당근마켓을 가지고 마케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테이블에 보니까 휴지통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테이블마다. 그리고 5개가 이렇게 쌓여있어. 테이블은 6개가 있고 나머지 한 10몇 개를 샀나 봐. 그래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거 여유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여유 있대. 하나를 놓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사진 찍는. 두 분 다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찍고 그걸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나 이거 남으니까 오시면 100원에 팝니다. 그저 드립니다.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대신 진주성 바로 옛날 우동집. 우리 집에 와서 픽업해 가시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근마켓이에요. 1시간 정도 올라오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돼요. 어느 지역에. 그럼 1000명이 번다는 거예요. 아까 전단지 뿌리면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1000명한테 전단지를 보여서 뿌리려면 얼마나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건 당근마켓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1000명이 우리 누가 봐요? 다 우리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남의 국판자. 남의 국판자? 국판자? 네. 그거를 전화번호 넣고 이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파는 것만이냐? 아이 혹시 두 분 자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아이들 크면 클수록 이제 큰 애들은 다른 게 안 써도 되는 옷도 나오고 장난감도 나오죠. 이거 그저 나눠드립니다. 또는 나 10,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드립니다. 또는 3,000원에 샀는데 1,000원이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하나씩만 올려요. 중고마켓이니까. 그리고 마산 어시장에서 멸치 파는 상인한테 제가 이렇게도 가르쳐줬어요. 멸치 3개 선물 받았는데 2개는 먹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거 싸게 드립니다. 또는 이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아이디어는요 내면 돼요. 거기는 중고마켓이니까 나눠줍니다. 싸게 팝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상품 올려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남해도 여기서 당근마켓 키면 거의 하루에 2-3천 명은 당근마켓에서 글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올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대표님의 가게 이름이라도 외우게 하는 거, 뭘 팔고 있다는 거, 거기다 하나 더 업에서 중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생활이라고 광고하면 한 38,000원, 40,000원 정도 돼요. 거기다 아예 상품을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홍보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 돈도 아까우면 하루에 하나씩 상품 안 쓰는 거, 남 주는 거,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찍어서 올려서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반드시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내 상호가 들어가야 되고 주소가 들어가고 전화번호가 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싸게 하든지 무료로 주니까 옵니다. 카페 하는 사람은 그릇을 예쁘게 하나를 안 쓰는 그릇이 몇 개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올려요. 그리고 여러 개 올려도 한 분만 안 드립니다. 하나씩만 올려요. 매일 하나. 나는 목적이 뭐야? 나눠주는 목적도 있지만 내 가게를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 당근마켓 활용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방법. 그 다음에 상품을 올리시면 이제 음식을 아예 그럼 한 3만 얼마 달라고 그래요. 걔들이. 당근마켓 광고비를. 동네 생활이라는데 광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거 해도 동네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네이버에도 그게 있어요. 자, 여러분 네이버에 블로그 마켓이 있는데 블로그에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블로그 물건 팔 수 있어요. 여기 네이버에 가면 블로그 이렇게 물건 파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는 맛집 블로그 이런 것만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상품을 올려서 바로 팔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은 블로그에다가 신청하셔서 마켓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다 이렇게 물건 올려서 팔아요.
이렇게. 제가 닭가슴살 판다고 그랬죠? 보세요. 네이버 카페 있죠? 24,000원, 3kg짜리 벌크로 팔았잖아요. 팔려요. 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는 뭘 내야 돼? 여기 노출되려면. 아까 제가 그랬죠. 광고비 내야 되죠. 이건 광고비 안 내요. 블로그 광고비 안 내고 내는 거. 순위만 타면 1순위에 오르잖아요. 카페는 경쟁이 없어요. 상품관계.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리고 이거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때마다 이 얘기는 하긴 해. 아직도 없어요. 카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키워드 올려서 올려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갑니다. 왜? 노출이 잘 되니까. 블로그도 노출이 잘 돼.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면 블로그 노출과 카페 노출 다 정해져 있어서 노출이 되죠. 스마트폰은 어디서 노출이 돼요? 쇼핑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 돈 내야 노출시켜주잖아. 이건 돈 안 내도 노출이 되거든요. 네이버의 창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블로그, 돈 안 내고 물건 파실 수 있는 방법이고, 당근마켓, 지역 광고에서 돈 안 내고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밀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남해 관광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남해 관광이라는 그런 걸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파리 여행, 남해 여행, 밀키트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의 성향들을 다 개인의 역량을 네이버에서 인정을 해주면 인플루언서라고 등록이 됩니다. 그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되면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같은 걸 그대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해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신다. 남해 여행이라고 치고 남해 여행에 대해서 글을 쭉 올리신 분한테 남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인플루언서로 우리 기자분 계신데 만약에 쭉 쓰셨다면 그게 블로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신청하면 기자님과 남해 여행을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해줘요. 네이버가. 그러면 사람들이 남해 여행을 치면 기자님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자면 뭘 만드는 장인이야. 내가 뭘 예를 들면 가죽공예를 해. 그럼 가죽공예 나하고 했던 작품들을 올리면 가죽공예 하는 게 나오고 공예가 뚝 나오고 이런 방법으로 돈 안 들이고 홍보하실 수 있는 방법. 이게 인플루언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한테 말씀드렸던 당근마켓보다도 더 효과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어라운드 내 주변 광고입니다. 이거 뭐냐면 자, 폰 들어보세요. 전부. 여러분들 네이버 켜보세요. 네이버. 폰을 들고 네이버를 켜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창을 딱 여시면 제일 밑에 뭐가 나오냐면 녹색하고 동그란 게 이렇게 있죠. 요거 보이시죠? 녹색. 그거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요거 녹색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요 화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밑에 녹색을 클릭하면 요 화면 나왔어요? 나오신 분 손. 네. 거기 가서 내 주변 클릭해 보세요. 요거 클릭. 내 주변. 클릭해 보세요. 내 주변. 한시 방향이 내 주변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해 보시면 제일 좌측에 뭐가 나와요? 나우라고 있죠. 나우 클릭하면 지금 여기 이 집에 여기 남해 해미집, 그 다음에 화덕안, 그 다음에 화덕 아니네요. 그렇죠? 화덕인인가요? 화덕안 양식집이네요. 왜 웃으시죠? 뭐가 잘못됐네? 아, 사장님이세요? 예. 요거 광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문 그로우 있고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나우예요. 이 지역에서 현재 유명하고 뜨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집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 인공지능. 어떤 역할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픽이라고 있어요. 픽. 나우 말고 이제 그 바로 옆에 보면 픽이라고 있어요. 픽 눌러보세요. 픽. 네. 눌러보니까 뭐 나와요? 아니 이건 다 다르고 우리 사장님 뭐 나와요? 픽 눌러보세요. 저는 우리 식당 나오죠. 맨날 밥 먹으러 갑니다. 내가 동영상 작가의 야동. 그 야동.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사이버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을 어떤 취향으로 검색을 많이 하느냐에 여기 있는 모두가 이 픽은 다 다릅니다. 다 개개인화 돼서 누가 인공지능.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우를 누르는
때는 두 번째에 우리 대표님이 하는 레스토랑이 나왔지만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픽을 누르면 다 여기 있는 20몇 명의 보여주는 순서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이 사이버 상식 두 분도 다르죠? 누구가 달라. 왜? 검색하는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찾는 키워드가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비즈니스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 맛집 지나고 카페 디저트 지나고 술집 지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술집 지나니까 뭐 보여요? 쇼핑 보이죠? 눌러보세요. 예, 여기서 바로 상품을 팔 수 있게. 여기서 바로 밑에 가서 클릭하시면 남의 멸치, 죽방 멸치부터 그 멸치집을 바로 가요. 보세요. 스마트스토어로 연결돼요. 여기서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 알고 가면 오늘. 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저도 아까 남해 여기 도착해서 저녁 때 이거 보고 사람 찾거든요. 이거 보고 식당 찾거든요. 예전에는 맛집 찾을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개인화됐어요. 혹시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 여기다 강좌 알려도 되고 뭐 내가 뭐 수강생들 모집하는지 이걸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먹 이제 손 내리고 봤으니까 신기한 거 다 끝나잖아요. 손 내리. 플레이스 업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가서 플레이스 업체 등록을 하고 지역 광고 신청까지 하셔야 돼요. 업체 등록도 하고 광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엄청나게 싸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싸면 제가 안 알려드려요. 뭐냐면 먼저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업체를 등록을 하면 여기 가서 네이버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네이버 욕 지게 했잖아. 근데 지역을 기반으로 이것 때문에 미워할 수가 소상공인과 없다.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소개합니다. 새로 가게를 오픈했거나 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 내 업체가 위치한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자연스럽고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내 가게 주변 지역에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내 가게 정보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 상품입니다. 미용실,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광고는 네이버 모바일 연예, 스포츠 지면 및 PC, 모바일 블로그 등 네이버 콘텐츠 지면에 업체 사진과 소개 문구와 함께 노출됩니다. 다양한 지면으로 확대 예정이니 정확한 지명 목록은 네이버 광고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쉽고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광고는 유효 노출 시, 즉 브라우저상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질 때만 과금되고 광고비는 유효 노출당 1원입니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으로 50% 할인, 얼마? 노출당 50점. 0.5원이 적용됩니다. 이런 거 여러 아니고 업체가 50점. 카드 슬라이딩 형태로 노출될 클릭당. 경우 첫 번째 카드에 해당하는 5만 원만 광고에 유효 충전하고 1년 동안 노출에만 써봐. 과금합니다. 내 업체 주소를 기준으로 주변 5개 지역이 광고 노출 지역으로 대신 자동 전국으로 설정되어 광고 있습니다. 나가는 필요한 5개 경우 지역, 수정도 동네. 가능하며 우리 동네. 면, 동 단위로 최대 5개 지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업체 정보에 소재 정보를 등록해두면 광고 등록 시 자동으로 연동되어 광고에 노출됩니다. 네이버 컨텐츠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면에 노출되므로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내 업체가 인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거는 플레이스 업체 광고를 하고 나서 등록이 되고 나면 저 밑에 보면 소상공인 광고 하실래요 하고 문구가 떠 있어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광고센터에다가 2만 원 내지 5만 원만 넣고 등록을 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CPC 광고, 아까 성형외과 깎을 때 얼마 낸다고 그랬어? 5만 원 듯이 여기는 50전이 빠져나가요. 50전. 사람들이 아까 클릭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5만 원만 넣으면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어. 이게 여기에 나타나요. 아까 보셨던 거. 그 광고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블로그 나오고 사람들이 카페 글을 쓰시잖아요. 그게 아까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 제일 1등이 광고고 2등이 사람들이 네이버에 글을 올려주시고 대표님이 글을 소개해 주는 거고 이겁니다.
이게 지역 광고에서 운영하는 방법인데 돈이 싸. 해볼만 해. 돈이 비싸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서. 그래서 2개. 아까 얘기했던 당근마켓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자제분이 몇 살이에요? 4살. 네. 제가 지금 이제 어렸을 때 또 하나 안 나도 되지 이제 또 날까요 하나? 안 날 거면 걔 이제 쓴 거 다 남았잖아. 그거 하나씩 팔아. 그냥 거저 줘. 그러면서 내 가게 소개해.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와서 픽업해가라.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먹고 간다니까. 다음에라도 또 오고 가.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하루에 생각을 해봐요. 화덕인을 1000명이 여기 남해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매일 화덕인하고 보고 있다는 건 엄청난 광고 효과예요. 화덕아 미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당근마켓에서 홍보하듯이 소상공인 광고 넣지. 이거는 누가? 인공지능이 띄워준단 말이에요. 아까 2번째 나오잖아. 기분 나쁘잖아. 첫 번째 올라가야지. 그 목표를 세우셔야지. 이제 1등 해야지. 1등. 2등과 1등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다가 아니. 찾으면 1등으로 딱 올라가 있다. 나우에서도 1등, 픽에서도 1등, 쇼핑에서도 1등. 쫙 까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면 쫙 이렇게 깔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까는지. 그래서 이런 지역 소상공인 광고 운영하시고 도전하시면 쉽고 돈도 진짜 적게 듭니다. 제가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등록을 하세요. 이거 안 찍어도 다 자료 드린다니까, 단톡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객이 좋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냐면 바로 보이스와 오디오입니다. 이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아니고 보이스와 오디오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네이버를 가면, 여러분들 네이버를 검색하시잖아요. 메인 페이지에 가면 네이버를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쇼핑과 이걸로 상품을 샀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또는 여기를 클릭하든 검색을 하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쇼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검색창이죠. 이건 무슨 검색이죠? 문자 검색이죠. 여기 문자 검색 하고 이미지를 다 보여줬죠. 이게 그동안 2021년도까지 존재한다면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뭐가 생겼어요? 쇼핑 라이브라고 생겼죠. 옛날에 없었습니다. 1년도 안 됐어 이거 생긴 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왜 바뀌냐? 바로 뭐냐? 오디오와 비디오로 검색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화덕 안이라고 글자를 치는 게 아니라 화덕안 남의 피자 예를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료가 나타납니다. 왜? 점점 이 콘텐츠를 네이버는 수집하고 모으고 계속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 그 다음부터는 화덕안이라고 고객이 목 놓아 부르면 짠짠짠 하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 콘텐츠가 없으면 고객은 화덕안을 외치는데 나는 검색으로 화덕안을 쳐야 나타나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검색 세대는 어디 갔어? 얼마 전에 전두환도 가잖아. 다 가. 그 시대들. 아무리 기가 막혀서 날려도 가. 시간 되면.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걔들은 검색이라는 걸 몰라요. 걔들은 이거 검색 안 해. 그냥 말로 해 전부. 그럼 그 친구들이 앞으로 피자 먹으러 올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놔야 걔들이 찾아오죠. 걔들을 기다리죠.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오디오와 비디오 시대예요. 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검색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검색 자체가 변화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얘기했던 음성인데 여기에는 또 인공지능에다가 감성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만들려면 또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것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포토샵 배우려고 6개월 학원 다녔어야 되잖아.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왜? 툴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 와도 돼.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여기 누르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생한 AI 보이스를 동영상에 더하는 클로버 더빙을 소개할게요.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골라서 동영상에 이렇게 쏙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클로버 더빙 이렇게 쓰세요.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고 원하는 효과음을 골라넣고 안녕하세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끝. 클로버 더빙으로 생생한 AI 보이스를 더해보세요. 저희는 클로버 보이스 다인 하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네이버가 이런 걸 무료로 다 제공을 해줘요. 여기다 오상준이 목소리가 더빙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글만 쓰면 돼. 전현무하고 전현무 목소리가 녹음이 돼요. 그럴 때는 돈을 좀 내야 되겠죠. 이런 건 무료로 주는 버전도 있고 돈 내야 되는 버전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영상은 찍을 수 있잖아, 카메라로. 그런데 이거 더빙해서 목소리까지 뭐 하려면 거기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성우가 있어야 된다지, 좀 더 멋진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 저같이 갈라지는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넣고 싶으면 사진 동영상만 찍고 그 다음에 글로만 집어넣고, 여러분들 원고만 쓰면 글이 보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클로버 더빙이에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오디오 얼마든지 충분하게 만들 수 있죠. 동영상 쉽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상품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를 이걸로 찍어서 이런 방법으로 올려서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아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딱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하고 가려고 중간에 1시간 쉬고 화장실 10분 쉬고 하다 보면 해야 되는데 조금 참으세요. 재미있죠? 그래도 참을만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이버에 새로운 목표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창업을 하시려면 전통시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전통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직도 일반 가게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대통령 출마하면 어디 가, 정부? 전부 시장 가서 사진 찍잖아요. 뭐 먹으면서, 오뎅 먹으면서.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전통시장은 지역 서민경제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군의원 나와도 거기 가고 대통령 나와도 시장에 가요. 근데 그건 그 얘기, 정치적인 얘기고, 그거보다도 뭐냐면 그 이유가, 그래서 뭐가 많냐면 지원이 많아요. 지붕 뒤집어 씌우는 것도 돈 주죠. 바닥 까는 것도 돈 주죠. 지들 돈 하나도 안 내요, 상인들은. 그러면서 잘하나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만, 시장 상인의 지역만 딱 벗어나도 1원도 지원 안 해줍니다. 하나도. 근데 거기 시장 가봐요. 전부 간판 똑같죠? 누가 만들어줬어? 세금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길 딱 예쁘게 깔아놨죠? 그거 누가 만들어? 그 가게 주인이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은 세금도 안 내. 그래도 해줘요. 왜? 그게 표밭이니까. 지붕도 뒤집어 씌워주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도 쓰게 만들어줘요. 기관에서 봉급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몇만 원 줘가지고 거기 아니면 못 쓰는 상품권을 줘서 지역사랑 상품권 뭐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업을 하실 장소를 고민하시면 전통시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창업하시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길거리다가 가게 오픈하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시장은 하다못해 하루에 몇백 명이라도 지나다녀요. 거기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특이하게 하고 조금만 맨날 빨간 바지만 입고 있어도 손이 와. 딴 놈들 다 평상시인데 이상하게 빨간 바지 입고 한 달 전부터 설치는 놈이 있으면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 아저씨가 커피 팔아봐. 빨간 바지 커피 파는 미친놈 하나 있어. 근데 그놈이 어쩐 날은 빨간 모자까지 썼더라고. 그렇게 소문나서 커피가 맛있어. 예를 들자면 시장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요새 그 시장에 홈플러스 아까 거기서 문 닫았던 놈도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노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1,500개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마켓커리 얘기하고 거기 했죠. 그러면 1,500개 시장이 다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도 못 보셨죠. 다 시내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으로 최고의 위치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노리고 있냐면 얘들이 노리고 있어요. 얘들만 노리는 게 아니라 얘놈도 노리고 있어요. 여기를 거점으로 잡으려고. 얘들이 물류창고를 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1시간 배송이 다 되죠. 전국에 있는 1500 전통시장에 만약에 대민이 빨리 시작했다.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 했다. 그러면 1시간 배송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왜? 전통시장에 1시간 다 커버해요. 전국에. 도심은. 1500개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2시간 정도의 목표. 최대 2시간. 그래서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하려고 뭘 삼키고 있어요? 군침을 삼키고 있어요. 거기에 쿠팡이치도 그렇고, 쿠팡이치가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쿠팡이치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나 걸어다니면서 배송하는 시스템. 가까우니까.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 시장에서 물건 픽업해서 집에 갈 때 갖다 주고, 집에서 나오면서 들고 가서 딴 데다 갖다 주고, 이런 방법. 이게 전통시장 거점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또 뭘 해주냐면 지원금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장사하잖아. 무료 배송 같은 서비스를 해줘요. 돈은 누가 내? 군청에서 내고 시청에서 내고 지자체에서 도에서 내죠. 이런 지원들이 많은 데가 전통시장이에요.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아이디어가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그래도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 집에서 화덕 가서 피자집 먹고 저 집에서 다른 거 먹고 이 집에서 먹어도 그 돈 가지고 모아서 딴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못 떠나는 거예요. 네이버 아까 제가 쇼핑 라이브 커머스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에서 10만원 물건 사면 10만원 페이백 해줘버려요. 고객을 끌으려고. 네이버가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의 라이브는 누구 상대겠어요? 유튜브. 유튜버가 사와 이겨야 되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렌드가 영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용금액의 통장, 우리 온누리 상품권 사시면 5%, 10% 기간에 따라서 해주듯이 적립해줘요. 물건도 적립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 사고 댓글 쓰면 150원 주고, 사진 넣고 댓글 쓰면 300원 주고, 한 달 있다 댓글 쓰면 1000원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토어 찜하면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걸 아까 같이 우주 패스 같이 모아서 모으니까 사람들이 못 떠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내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있고 30만 원이 들어있고 3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놈들이 한 수 더 뜯어요. 이렇게 8만 원어치 결제하면 4천 원 주고,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짜리 사면 9,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이 친구들도 20만 원 사면 10,000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제도들로 아까 같이 네이버가 1등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고객들이 발이 딱 담가가지고 그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내가 뭐 있어? 내 돈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을 안 노리면 여러분들 딴 데서 그걸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도장 찍어주는 것도 내가 10번 찍어줘서 만두 하나 주는 것도 그런데, 다른 집에 와서 짜장면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만두를 줘? 근데 이 집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누구 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던 거 따지지 않잖아요. 네이버에서만 샀으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이 시스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우리 SME를 통해서 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성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심비에서 희소성하고 그다음 리얼리티. 사람들이 이제 직접 리얼한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TV 방송 프로그램도 막 때로 나와서 리얼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19 때 장사가 제일 잘 됐던 데는 어디냐면 2사람, 3사람, 4사람 막 가는 데 있어요. 창원에 가면 어떤 식당이 있냐면 왕가옥이라는 한우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는 주말에 자리가 없어요. 왜? 거기는 룸이 11개야. 2명 들어가고 4명 들어가는 거 이렇게 룸이 11개. 옛날 여러분들 회식하면 어디 갔어? 명륜 사또갈비 갔지? 13,000 얼마 내면 다 새로 가서, 내가 사장님 혼자 해도 지금 돼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죠. 여러 사람이 푸시게 고기 뷔페를 먹으니까.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그게 안 가지죠.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 2명, 3명이 식당을 가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는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 만나서 전화하면 그래 어디 밥 한번 먹자 이랬었잖아요. 인사가 밥 한번 먹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인사가 예전보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문화가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 둘만 만나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왕이면 명륜진사갑에 안 가고 왕가옥인데 가. 이왕 우리 둘이 먹는데 좋은 거 먹자. 비싼 거 먹자. 그래서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이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8만 원짜리 한우 고깃집이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8천 원짜리는 파리도 없어요. 파리도 안 들어와.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우리 소비 문화예요. 그거를 이제 편의성, 차별성과 경험성인데 이제 여러분들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고객의 새로운 패턴들이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국민소득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례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돼지국밥집이 김해 어방동이라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모라, 이건 부산 북구의 모라 시장 앞에 있는 국밥집이에요. 수백장이라는 돼지국밥집입니다. 이 집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줄 서서 먹는 데예요. 나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번호표 타서. 그래서 이 친구는 배달도 안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먹어야 국밥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최고의 국밥을 자기는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배달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달 안 하고 장사를 한 10몇 년 했던 친구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깡다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릇도 최고급으로 만들고 안에 글씨도 집어넣고 항상 그 다음에 이런 소금도 히말라야 뭐 핑크 소금 쓰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명지 대파라고 아세요? 파에서는 왕자야. 우리 국내 시금치는 어디가 최고죠? 남의 시금치지 그렇듯이 대파하면 명지 대파야. 좀 비싸 좋아 그런 것만 썼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재료를 좋은 걸 쓰고 원가를 많이 들이도록 항상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달도 안 하고 음식을 팔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블로그도 잘하고 10년 동안 블로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인스타 다 온라인도 잘 할 줄 아는 제 해병대 장교 출신이어서 빨리빨리도 하고 이제 나이 40살 막 됐어요. 그런데 걔도 못했던 게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작년 3월 달에 이게 딱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24시간 집이 있거든요. 배달도 안 하고 24시간 운영인데 이쪽이 열 몇 명, 이쪽이 열 몇 명이 직원이 24시간 운영 집이니까 2달 동안 거의 두 달에 가까운 동안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일단 야 깃발부터 꽂자. 그래서 배민의 깃발부터 꽂았습니다. 네가 뭐라고 이제 배달해. 배달해서 고객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인건비라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배민을 깃발 꽂고 그 다음에 배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을 배달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스티로볼 백스 만들고 이게 동그랗죠. 국밥 여러분들 하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돼지 국밥 또는 설렁탕, 갈비탕 시키면 어떻게 네모나지 봉투가. 그럼 그거 얼음 덩어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냄비에다 잘라서 집어넣으면 냄비에서 질질 흐르지. 그래서 넘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동그랗게 만들자.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다가 저걸 얼렸어요. 급냉을 해서 그릇도 고기도 다 해서 얼려가지고 딱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냄비에서 촉촉하게. 라면 중에서 유일하게 동그란 게 신라면. 기억나시죠? 다른 라면은 다 네모나죠. 신라면은 냄비 속 쏙 들어가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즉 냄비에 걸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넘치지 않게 작은 냄비 쏙 들어가라고 해서 돼지국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장이 이지 포장이야. 그냥 칼이나 가위 없이 그냥 손으로 쫙 찢으면 포장이 되도록 만들어서 저 그릇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달할 때 동그란 그릇 있죠? 동그란 거. 거기다 국밥을 얼려서 저 비닐 깔고 국밥을 부어서 얼려가지고 급냉을 해서 털어서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 흉내내면 안 돼. 특허냈어요.
여러분들 피해서 하셔야 돼요. 저 특허 내가지고 특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투에다가 들고 가기 좋게, 또는 여기서 받으면 바로 딱 들으면 한 봉지에 딱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작은 양념장도 예쁘게, 그 다음에 위생도 이런 봉지 써가지고 개발을 해서 배달과 온라인에 특화시켜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포장. 그리고 어디다 홍보를 했냐? 부울경에 사시는 분들은 돼지국밥이 보약으로 알아. 여러분 몸보신 보약으로 알아. 서울 가면요 돼지국밥집 없어요. 속초 가면 돼지국밥집 없어. 수원 가도 돼지국밥집 없어요. 부산에 가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게 돼지국밥이야. 김해 가고 경주 가고, 여기도 남해도 많나요? 남해는 많이 없죠, 거의. 그런데 부울경 쪽에 거의 그쪽은 대구까지 해서는 돼지국밥이, 그쪽 사람들 돼지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서울 가면 안 팔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출신들 서울, 경기 사는 사람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했어요. 페이스북은 그게 가능해요. 항상 자기가 부산 글 쓰고, 부산 상고 나오고, 부산 고등학교 나오고, 경남 고등학교 나오고, 경남대학 나오고, 창원대학 나오고, 경북대학교 나온 것들을 자기 기록이 다 나 있어요. 페이스북은 그 타겟이, 사회적 타겟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사는 사람한테만 타겟 마케팅으로, 광고로, 왜냐면 그 사람들 먹고 싶어도 못 사니까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했더니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만들어가지고 딱 1년 만에 지금 공장 2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친구의 철칙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기본적인 오프라인 가게에 있던 거, 대신 오프라인 가게들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두 가게에서 끌어대가지고 자기들 두 가게 오는 것도 지금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공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지금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를 운영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과감한 신속한 계획하고 실행력, 그 다음에 본인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 달에 광고비 400만 원씩 썼어요. 타겟 광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밀키트 포장이라 했지. 이런 데 이제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잡아서 보세요. 아까 보였죠? 여기 다 1등이잖아. 여기도 화덕 양도 이제 1등. 그렇죠. 여기 수백단 돼지국밥 다 1등이다. 여기서도 1등, 여기서도 1등, 다 1등.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자면 주변에서 저건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뭐 했냐면 요거 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저하고 이 친구가 스마트 스토어에 파워가 돼야 올해 6월달까지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올 1월 19일 날 라이브 파워가 됐습니다. 작년 9월달에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했어요. 3개월 만에 파워가 됐고, 1월 15일 날 파워가 딱 되자 19일 날 매월 1일 되면 파워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19일 날 저하고 방송을 처음 했는데, 그 친구 스마트스토어는 요게 이제 스마트스토어예요. 상품 몇 개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돼지국밥하고 순대국밥 할 때 이제 요거 최근에 좀 개발해서 이제 메뉴를 좀 더, 그래서 낙곱새 있죠. 낙지곱창, 곱창하고 순대 드시,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순대에서 순곱새, 순대하고 곱창하고 새우하고, 그래서 순곱새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요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고 있냐면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팔았습니다. 1월 19일 날 첫 방송인데, 저하고 첫 방송 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친구 보면 올해 1월 19일 지금까지 딱 10달 됐죠? 네. 지금 900만 그릇을 팔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계속 방송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어요. 직원 하나를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이게 홍대예요. 가르쳐가지고 우리 직원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나오는, 가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여기서 얼굴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접니다. 이 잘생긴 얼굴이 바로 저예요. 많이 닮았죠?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말 일요일 날, 그런데 8월의 첫째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국밥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고 이 친구를 가르쳤어요. 이게 사장입니다.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근데 첫 방송을 보여드릴게요. 왜 첫 방송을 보여드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말을 더듬어요. 말도 더듬고 처음에 굉장히 어설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나왔냐면 1월 19일 첫 방송을 저희 창원에 있는 제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자기 가게 앞에서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어방동에 있는 안녕하세요. 수백당 돼지국밥입니다. 여기는 수백당 돼지국밥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소리 나오고 있나요? 소리? 네, 소리 확인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수백당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소리? 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수백당 돼지국밥에 김혜정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예. 요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히트였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수백당 쇼핑 라이브. 예, 오늘 또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컨셉은 벚꽃 엔딩. 이제 벚나무가 이제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벚나무 보이시죠, 벚나무. 예, 오늘 그 방송 촬영하러 가다가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이렇게 지금 쇼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할인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배짱과 이런 도전 정신을 가져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 친구의 첫날의 모습은 이랬어요. 저하고 첫날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왜 그걸 보여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계속 있죠. 하나씩 나오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면 그림 이상하죠. 직원한테 첫날 하면서 제가 송출과 리허설을 가르쳐줬어요. 이걸 누르면 리허설이고 이걸 누르면 바로 라이브야 하고 가르쳐줬는데 이 친구가 리허설을 누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송출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 나가요. 예, 준비하는 모습, 제가 뒷짐지고 앉아서 좀 방송하려고 하는 모습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면 봐봐, 우리 일하는 직원들 다 얼굴 보이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 방송이 무려 거의 한 20분 동안 나갔어요. 20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 친구하고 저하고 저거 둘이 뒤집어 쓰고 이게 첫 방송이에요. 이제 방송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월 19일 날, 올 1월 19일이니까 지금 딱 10개월 됐죠. 10개월을 이 방송을 해서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죠. 시간이 나면 날수록 하고 계속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보통 10일에 1,500만 원씩 팔아요. 온라인에서. 1,500에서 1,700. 한 달에 6,000에서 7,000을 팔아요. 6,000원짜리 돼지국밥. 그러면 우리 바로 계산이 쓰시죠. 가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 준비하라. 온라인만 가능한 거죠. 온라인은 공장 만들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시간 됐으니까 인원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데 이걸 오프라인 가게에서 만약에 이 가게를 이 정도 매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을 써야 되고 가게는 얼마나 커야 되고 그릇은 또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수백당 돼지국밥이 예를 들자면 6개월 만에 200만 그릇을 팔고 지금 10개월 만에 거의 900만 그릇을 팔았어요. 그래서 공장 하나가 부족하니까 보시면 온라인은 이렇게 매달 며칠날 누가 들어오고 몇 시에 누가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보통 몇백 개씩 팔아가 나가는 그릇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많이 사는지 여자가 사는지 경기도에서 사는지 강원도에서 많이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와요. 이게 온라인이 주는 장점이에요. 통계를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전략이 생기잖아요. 몇 살에 누가 내 물건을 많이 사면 그 고객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내가 집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국민한테 수백당을 파는 거와 딱 어느 지역과 어느 나이에 어느 계층한테 딱 홍보를 해서 했을 때 훨씬 구매율이 높으면 그래서 보시면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지만 이런 거 하나. 이 언박싱 할 때도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고 그냥 바로 손을 대고 뜯을 수 있도록 저런 거 하나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해썹도 받고 이렇게 공장을 해서 이제 뭐 하려고? 군대 납품하려고. 왜? 경상도 출신들 사병들은 이거 돼지국밥 달라고 민원을 올리거든요.
우리 옛날에 라면 달라고 그래서 라면 주듯이 햄버거 달라서 햄버거 주잖아요. 사병들이 뭐 원하냐. 설렁탕 먹을래, 돼지국밥 먹을래. 그러면 돼지국밥 납품할 수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불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만난 지 딱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돼지국밥집, 제가 김해에 있는 시장의 상인분들한테 얘기하다가 상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하세요? 국밥 한대. 하루에 어르신은 국밥을 얼마나 파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0그릇만 팔면 면도 쉽지 않잖아요. 20그릇 파는. 그런데 여기는 왜요? 하루에 2000그릇 팔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온라인에다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근데 오프라인의 기초가 상당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할지, 그 온라인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거는 뭐 그냥 보이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해외 오래 생활했던 2008년도에 한국을 딱 들어오니까 지하철 타니까 전부 등산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전부 등산 다니는 사람 등산복만 입고 다녀요. 그게 $10,000 시대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개나 소나 다 골프 치려 돼요. 그게 $20,000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냐면 $30,000 시대예요. 남해 이제 뭐 타고 다녀? 요트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패션도 이렇게 바뀌어요. 요트 타는 시대로 바뀌면 $30,000는 $30,000 시대에 맞는 복식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레스토랑 같은 이렇게 음식이 다릅니다. 이젠 명륜 사또갈비 잘 안 통해.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 고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사는지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 변화가 나면 이게 2020년도에 지금 국내 시장 3%밖에 점유율가 없어요. 그런데 2023년에 10조가 약 4% 시장을 하는 블루오션 시장.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매우 효과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팔았던 거예요. 제가 저희 닭가슴살 파는 거. 이게 12월 1일 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팔았어요? 185만 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12월 1일 날 185만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 약 20일 있다가 12월 22일 날 팔았는데 점점 시청자가 늘어나더니 지금 얼마 팔고 있냐면 600만 원 팔았어요. 한 시간에. 1,000원짜리 닭가슴살을. 그 다음에 약 한 달 지나서 1월 19일 날 얼마로 팔았죠? 약 800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보통 구매 전환율이 아까 6천만, 600만, 60만 거래가 있다고 그랬죠. 구매 전환은 1%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3%에서 4%, 어떨 때는 5%에서 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못해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했던 건데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58분이니까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쇼핑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냐?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이런 시장도 있어요. 이게 요 광고비가 1시간에 2천만 원입니다. 김태희 마스크 광고비가. 그래서 얘가 2시간 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광고비가. 그런데 이때 2시간에서 1시간에서 팔은 게 얼마나 6만 6천 명이 들어왔죠. 이 친구가.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 팔았냐? 6,800만 원씩 팔았어요. 마스크를. 광고를 알고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은 4천만 원을 투자할 줄 알죠. 그런데 4천만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 6,800만 원 내지 7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자신 없으면 절대 4천만 원 투자 못하죠. 근데 이 로직을 이해하고 이 로직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4천만 원 투자하면 6천 내지 7천을 벌 수 있다는 자기가 확률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죠. 여기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게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객단가 보통 만원, 7천원, 9천원짜리죠. 몇 명이 사면 6천 명이 샀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얼마 팔았어요? 6천만 원 팔았잖아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희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하고 말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만 하냐? 아까 황당히 얘기 드렸죠. 700만 원 들여서 100만 원치도 못 팔아요. 이제 유명한 연예인 바로 여러분이 화덕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화덕안을 파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내가 만드는 상품, 내가 파는 상품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10만 인플루언서 매출 증대가 크게 관계없다. 소스의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한상수 사장이 얘기해요. 말 잘하는 인플루언서 카메라 들여 소상공인 연결한다면 효과가 더 있다. 말 잘하는 인플루언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진실한 마케터, 크리에이터, 내 상품의 매력을 부여해서 팔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고 라이브 대표도 하죠. 현재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영향력 거의 없어. 쇼핑 포스트 데려다 놓고 팔아봐야 그 사람 돈도 안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50만 원씩 팔아서 매일 방송한다면, 하루에 70만 원씩 팔아서 한 달 방송한다면 돈이 얼마예요? 한꺼번에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깨고 콘텐츠로 승부를 하고 여러분이 만드는 매력을 부는 콘텐츠가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카메라에 한번 쓰시는 걸 도전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방법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강의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강의를 반복하시도록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단톡방에서 또는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회를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비 300만 원, 320만 원짜리 200명 양산하는 과정이 오늘 2월 30일이 아직 끝나요. 내년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돈을 내지 않고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7시 2분이네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동안.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